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기아 K9입니다. K9 왜 또 하냐 싶을 텐데 이번 K9은 조금 달라요. 2021년형이거든요 2021년형 K9은 뭐가 다른지 직접 살펴보시죠. 지금 외관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뭐 그릴, 기아 엠블럼 그대로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부에서는 기존하고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인식은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K9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야, 이거 디자인이 좀 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K9에 비해서 지금의 이미지가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이했던 거를 계속 유지하니까 그 특이한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정도 가격에 이 정도의 상품성을 제공한다고 하면서 한번 더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점에서 그런지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그릴 디자인이 추가됐고 휠 디자인이 추가됐고 그리고 어지간한 옵션이 기본으로 들어갔고 전체 가격은 조금 낮아졌어요. 기본 옵션이 트림에 그냥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옵션일 땐 가격이 낮아졌는데 엔트리 옵션은 가격이 좀 올라간 셈이죠. 그러면 연식 변경했을 때 뭐가 바뀌었느냐? 외관에서는 거의 바뀐 게 별로 없죠. 그런데 소프트웨어적으로 바뀐 게 꽤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창문 열어줘. 운전석 창문을 엽니다. 이런 거죠. 사실 이전 같으면 이렇게 창문 열어줘 닫아줘 라든가 뭐 이런 식의 기능들이 K9 요전 모델 같으면 안 됐는데 요번 K9은 이런 것들이 다 되게 됐습니다. 이게 ADAS라든지 아니면 음성인식이라든지 디지털 기능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하극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 나온 K5는 전자장비로 이거 되던데요? K9은 왜 안 돼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나온 자동차들은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다들 있어서 제품을 만들고 한 몇 년간은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나온 더 소형차라든지 중형차라든지 이런 차들이 고급차, 대형차보다 오히려 좋은 전자장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연식 변경에는 그런 것들, 그런 아쉬움들을 다 깨끗이 씻어 놓은 것 같습니다. 얘는 트렁크 열어줘도 있다던데. 트렁크 열어줘. 주차 상태에서 똑똑한데? 달리면서 트렁크 열면 안 되는 거 아는구나. 아니 그리고 욕만 안 했다 뿐이지 살짝 답답해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느꼈어. 나만 느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종류의 자동차들이 있잖아요. 어떤 차는 나는 오프로드에 정말 특화된 자동차, 아니면 나는 스포츠 주행에 특화된 자동차 많은데 이상하게 자동차 회사들이 거의 똑같은 방향을 자꾸만 추구하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스포티한 자동차들이 너무 대세잖아요. 그래서 뭔가 차가 다이나믹해야 되고 단단해야 되고 코너링 돌 때 롤링도 없어야 되고 계속 그런 식으로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승차감이라든지 편안함이라든지 부드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소외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조용한 자동차.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차를 타니까 여유가 생겨. 뭐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막 간다거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K9 때는 드리프트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요? K9이 기아차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이나믹함으로도 뭔가를 넣었고 컴포트한 면에서도 뭔가를 넣었고 그렇게 두 가지 차를 다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했어요. 일단 후륜구동을 갖고 있고요, AWD 갖고 있고요, 댐퍼도 가변 댐퍼를 이용해서 드라이브 모드가 컴포트 이렇고요, 부드럽죠.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달라요. 확연하게 다른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어서 아마 다이나믹하게 주행하겠다 라는 분들은 또 그렇게 주행할 수 있는 차인 것 같아요. 360 어라운드 뷰는 진짜 이제 갈 때까지 갔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만렙을 찍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이게 S클래스 타고 딱 출발하는데 360 어라운드 뷰가 딱 나오면서 이 상태로 가는 거야 차가. 이제는 이 정도면은 S클래스가 이제 부럽지 않습니다. S클래스가 업그레이드 돼야 돼, 이 정도면. free.
네, 오늘 K9 시승 이튿날인데요. 이틀 동안 시승하다 보니까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일단 조금 더 오래 타고 싶다.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요, 지금 투톤인데 위쪽은 약간 초콜릿 느낌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은 베이지죠. 이 초콜릿 느낌과 베이지 이렇게 두 가지로 놓은 거, 저는 아래쪽이 더 어두운 색이고 위쪽이 더 밝은 색이면 전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게 자동차 회사들이 만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앞유리에 그대로 반사되기 때문에 이 위쪽을 어둡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때탈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차 베이지 인테리어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베이지 인테리어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 차에 새들 브라운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래요. 브라운 인테리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브라운을 넣은 것 같은데, 소렌토에도 인상적인 건요, 이 차의 시트가 다른 차의 시트하고 너무 달라요. 이 시트를 K5라든지 이런 차에도 옵션으로 넣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옵션이 200만원이라도 괜찮아. 한 400만원까지라도 난 400만원 너무 과하고. 헤드레스트가 일단 딱 적절한 위치에 있어요. 제 차 소렌토 풀옵션인데 제 차는 너무 앞으로 와 있거든요. 이 정도로 약간 머리가 서야지 이게 편안하죠. 이렇게 하면 거북목이잖아. 거북목을 요즘 막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는데, 이런 정도로 헤드레스트를 뒤로 좀 젖힐 수 있게 해주고요, 되게 편합니다. 그러면 다른 차도 다 이렇게 해주지 왜 이렇게 안 해줍니까? 후방 추돌 안전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택시 운전사 후방 추돌을 했다, 목을 잡고 나오시죠. 목 잡고 나오시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헤드레스트가 나빠서 그래요. 후방 추돌하면 이 목과 그 아래쪽으로 경추, 요추를 다치게 되는데, 헤드레스트를 그래서 자꾸만 앞으로 이렇게 밀게 되는데, 그건 후방 추돌 테스트를 할 때 테스트 결과가 좋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이 차는 헤드레스트 앞으로 안 하고 있는 건 후방 추돌에 취약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텐데, 후방 추돌을 하면 헤드레스트를 앞으로 빡 쳐줍니다. 그래서 뒤로 이렇게 제쳐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액티브 헤드레스트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있어요. 다른 차들이 액티브 헤드레스트를 도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 헤드레스트가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고급 차를 타는 이유가 있네. 소렌토다. 와, 내가 봐도 멋있네. 이야, 대단하다. 밖은 50이 넘어요. 근데 지금 실내로 들어오면 실내는 5입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필터가 지금 뭐 루프트처럼 완전 빵으로 내려가는 건 아닌데, 요즘 기아차가 이거 되게 많이 신경 썼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적어도 K9 정도 되면 공기청정기를 차 안에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차가 그래서 얼마일 것 같아요? 9천만원? 그렇게 비싸진 않고요. 물론 9천만원짜리 5.0도 있어요. 그러니까 끝판왕을 퀀텀이라고 해서 9,200만원이 넘긴 해요. 근데 그거 말고 이 차, 바로 이 차는 얼마일 것 같아요? 빨리 말해요. 아니에요, 6,500만원입니다 야, 이 정도면 해자, 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긴 한데요, 아마도 여기에 옵션들이 더 붙고 나면 아마 6,500만원에서 뭐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한 7천만원 정도 줬겠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차는 마스터즈고요, 6,500만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는 가격 인하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 옵션들을 묶어서 한꺼번에 딱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제네시스의 퍼퓰러 패키지라는 게 있는데 아마 그걸 그대로 옮겨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묶음이라고 해서 나쁘다고 볼 게 아니라, 묶음으로 해서 가격이 싸지니까 뭐 이런 게 저는 전차종에 좀 확대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뒷좌석은 이쪽 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있습니다. 소프트 클로징, 거울, 리모컨, 핸드폰, 무선 충전기, USB 등받이를 뒤로 젖힐 수 있고요, 슬라이딩이 되고요, 헤드레스트 전동으로 조절되고요, 통풍 시트, 오토 에어컨. 뭐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뭐 있지? 뭐가 있을까? 오디오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모든 면에서 이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아, 요거 하나 아쉽다. 요거는 수동입니다. 사실 이게 자동이라고 해서 더 좋은 점은 별로 없는데 있어 보이잖아요. 물론 뒤쪽은 전동입니다. 레일 형태로 돼 있고 뒷유리하고 완전히 맞닿아 있지 않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뒤쪽에다가 블랙박스를 후방으로 둘 수도 있고, 바랄 게 없다. 실제로 주행하면서 조금 더 살펴보죠. 백기사. 백기사예요? 백기사하고 친구. 백기사 소리 좋지? 내가 틀었네. 뒷좌석에 앉았을 때의 승차감은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 제가 뒷좌석에 와 있고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의 승차감은 거만합니다. 왠지 내가 지금 사장인데 이렇게 가도 되나? 이런 느낌이에요. 아이, 좋구만. 좋아. 레스트 버튼을 누르니까 알아서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해주는구만. 레스트 좋구만. 이게 특이한 점은 뒷좌석 시트는 2웨이 정도가 보통이거든요. 뒤로 젖히고 앞으로 젖히고 이런 정도. 4웨이 같은 경우도 있어요. 밑에 슬라이딩 되는 거. 이 차는 4웨이 앞뒤로 들었다 놨다 하는 것까지, 요추 받침대까지 위아래로 10웨이까지 됩니다.
뒷좌석 시트가 10A예요. 괜찮은데? 이런 것까지 된다고? 뒷좌석에서 뭐 여러 가지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리모컨 중에는 화면을 터치하지 않고 조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리모컨 기능이 있는 다이얼도 있고요. 이거는 볼륨 조절이 되는 다이얼입니다. 뒷좌석에 모니터가 없으면 여기서 조정하는 게 너무 머니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다른 버튼은 다 빼더라도 음성인식 버튼 정도는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음성인식으로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뒷창문 열어줘, 트렁크 열어줘, 이런 거 음성인식으로 되니까 버튼 하나 딱 눌러서 그걸로 음성인식이 돼서 그걸로 많은 것들을 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운전자만 할 수 있다는 건 조금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불이 들어오고, 여기도 불이 들어오고, 저기도 불이 들어와. 요 밑에 발판에도 불이 들어와. 앰비언트 라이트가 더 늘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많이 늘어서 이 뒷좌석 밤에 보면 굉장히 화려해요. 지금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빨간색으로 해놓으니까 화끈한,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게 뒷좌석 승차감이 앞좌석보다 좀 딱딱하게 느껴진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대부분 자동차들 뒷좌석이 더 딱딱해요. 왜냐하면 뒷좌석의 서스펜션의 이 스트로크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차들은 그만큼 충격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겠죠. 충격을 이만큼 해서 이만큼까지 이렇게 흡수할 수 있으니까. 이게 조금밖에 안 움직여지는 차가 있어요. 그러면 뒷바퀴가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움직이니까 이 스프링도 단단하게 써야 될 거고, 결국에 댐퍼도 단단하게 써야 되고, 그래서 뒤쪽이 조금 더 딱딱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뒷좌석에 앉았을 때의 승차감이 앞좌석에 앉았을 때하고 큰 차이가 없네요. 굉장히 편안한 그런 뒷좌석을 보여줍니다. 물론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더 좋은 면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어쨌든 훨씬 더 럭셔리하게 느껴지네요. 세상이 달리 보이네요. 한강이 이렇게 아름다웠던가 싶기도 해요. 차 하나로 뭐 그런 식으로 바뀐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차라는 건 그만큼 감성적인 물건인 거죠. 사람의 기분이나 뭐 생각하는 방식도 많이 바꿔주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차 정말 잘 만들어진 자동차입니다. 기아차라는 브랜드가 장점을 가질 때도 있어요. 기아차가 어떤 SUV를 내놨을 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기아차라면 뭐, 근데 기아차가 만약에 K9 같은 차를 내놨을 때 기아가 만든 럭셔리라, 폭스바겐이 갖고 있었던 럭셔리의 한계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페이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G90이나 뭐 이런 자동차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대등하게 이렇게 싸워주는 것도 보면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상품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어쨌든 기아차가 가진 가장 가성비가 좋은 차, 물론 모닝이겠지만 그 중에서 그나마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려면 K9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손하게. 아, 좋구나.